예, 오늘은 2024년 11월 4일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의외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은 것이 바로 중국이 드디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제가 2024년 들어서 올해 1월, 5월, 그리고 8월 달에 중국을 세 번을 갔습니다. 이 세 번을 가기 위해서 올 1월 달에 무려 1년치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1년치 비자 받으려고 충무로에 있는 그 이제 비자센터 있거든요. 그 비자센터 가서 무려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일 처리를 그 한 끝에 1년치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1월까지 중국을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절차 없이 중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중국 비자 발급받을 때 가장 기간이 짧은 게 90일이거든요. 그게 한 얼마더라? 한 7, 8만 원 됩니다. 또 뭐 대행하고 이러면은 뭐 한 1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비자를 받으려고 지불했던 돈 한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10만 원 정도면요. 중국에서 한 5일 정도 여행을 하는 동안 아주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5일 동안 식사를 삼시세끼, 그러니까 15끼 정도를 아주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을 찾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도 중국 여행을 좀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한번 가볼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 조금 일종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겠사오니 한번 잘 보시고 아주 의미 있는 중국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람찬 여행을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한번 해보심을 권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여행을 예약할 때, 이거는 개별 여행 기준입니다. 단체 여행이 아니라 개별 여행 기준으로 여행을 예약할 때 트립닷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트립닷컴은 C트립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여행 앱입니다. 여행 사이트인데요. 그럼 중국말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말로 친절하게 되어 있고 이 트립닷컴의 장점은 회원가입을 무료로 할 수 있죠. 한 다음에 항공과 호텔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데요. 4박 5일 기준으로 중국에 제가 이제 올해 3번을 가봤는데 코로나 이후에요. 5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창사, 5월 달에 나리엔, 그리고 8월 달에 샤먼을 각각 갔는데 5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비용.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비싸도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정도. 그 5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4박 5일 중국을 항공 호텔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는데요. 트립닷컴을 이용하면은 가장 저렴한 그리고 선택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립닷컴을 이용해서 항공 호텔을 한꺼번에 예약을 하시면 가장 저렴한 항공 비용 그리고 가장 평판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그런 호텔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앱으로도 중국 호텔을 한번 예약해 본 적이 있었죠. 인터파크나 아니면은 익스피디아를 이제 한번 이용을 해 봤었는데 트립닷컴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그 호텔을 예약할 때 주로 지하철을 이제 공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호텔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 지하철역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정보가 트립닷컴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익스피디아나 인터파크에는 그런 정보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립닷컴은 교통정보, 특히 지하철역과 가장 의 거리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예약을 하시고 중국에 가서도 그 호텔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입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 여행을 좀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중국은 현금을 자유롭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결제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QR코드를 찍으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모두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갈 때 현금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다운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모든 곳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공통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파란색의 알리페이, 그다음에 초록색의 위챗페이, 이런 그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그 코드에 따라서 찍으면 되는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알리페이가 옛날에는 중국에 무슨 은행 계좌가 있거나 이래야 이제 설치가 가능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용카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면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열심히 찍으면 그게 신용카드 결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갖고 계신 신용카드, 물론 이제 해외 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여야 되겠죠. 그 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아주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페이 혹은 위챗페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설치하시기 바라옵고, 그냥 설치한 다음에 뭐 영문이나 아니면 중국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기가 쉬운 버전으로 해서 신용카드만 설치하시게 되면 뭐 금방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다면 유튜브 보시면은 알리페이 설치하는 법, 위챗페이 설치하는 법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갑니다. 가서 알리페이도 설치를 했겠다. 이제 무비자이니까 아무 때나 내 스케줄 맞는 시간에 중국을 갈 수 있겠죠. 세 번째의 그 난관은 바로 언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호텔이나 무슨 아내데스크를 갔을 때 영어가 안 통한다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중국말을 조금 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학 때 중국어 전공을 했고요. 물론 거의 다 까먹었지만 하여간 기본적인 중국어는 좀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중국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바로 파파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파고를 이용하면 모든 언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파파고 때문에 기존의 중국어 실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파파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파고를 보여주면 알아서 잘 이렇게 응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 언어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팍파고라든가 알리페이 이런 것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데이터를 이용할 때 와이파이 뭐 중국은 와이파이가 뭐 웬만한 지역에 다 특히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실내만 들어가면 와이파이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 바로 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이런 것들,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열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스마트폰이 그냥 사진기만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그 사드 문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요 앱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중국 가서 인터넷으로 알리페이도 찍어야 되고, 뭐 말하다 모르겠으면 팝하고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인터넷이 안 되면은, 연결이 안 되면은 무용지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요. 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로밍을 해가는 것입니다. 데이터 로밍은 다 아시죠? 예, 요즘 스마트폰은 다 그냥 스마트폰에 데이터 로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뭐 공항에서 데이터 로밍 하는 것도 있고, 저는 SK텔레콤 쓰는데 SK텔레콤에서는 데이터 로밍도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를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로밍이 되는 그런 기능을 현재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가입을 한 상태에서 외국을 가지 않으면 당연히 요금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갈 때만 데이터 로밍 요금이 이제 청구가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됩니다. 조금 이제 무제한으로 데이터 많이 쓰고 싶다면은 이제 비용이 좀 더 드는데, 하여간 저는 지금 제 요금제로는 한 3만 원 정도가 좀 듭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이심이라던가 이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심 이런 건 써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 로밍을 해서 중국을 가는데 이 데이터 로밍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중국에 가서도 네이버니 카카오톡이니 유튜브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데이터 로밍 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로밍만 해 가시면 중국 내에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호텔 안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 국내에서 쓰이는 앱이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 같은 경우는 한 5일 있는데 열심히 데이터 쓰다가 한 4일쯤 되면은 데이터가 다 이제 제한된 양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답답한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용량을 좀 뭐 늘리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중국에 갔을 때 완전히 스마트폰을 못 쓰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로밍을 해가면은 실내건 실외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역시 스마트폰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다만 국내에서 이용하는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앱 사용이 그러니까 와이파이 내에서는 차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새 중국의 반간첩법이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 도착을 하면은 외교부에서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거기에 반간첩법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올 들어서 3번 가봤는데, 당연히 반간첩법인지 뭔지는 구경도 못 해본 일이었고, 그게 무슨 카카오톡 이용하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국에 한 5일 정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뭐 어디를 가겠습니까? 중국 내에 뭐 주요 관광지나 아니면 주요한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가겠죠. 거기서 뭐 그야말로 물건을 사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겠죠. 그거하고 간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중국 내에 무슨 뭐 아주 중요한 시설을 촬영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군부대 안 이런 걸 촬영 못하지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선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그런 안쪽을 뭐 촬영할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촬영은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일 때문에 여행 간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저는 뭐 당연히 저 없고 그런 비슷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이러해서 이제 중국을 가는데 중국을 가기 전에 무슨 뭐 블로그나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데 많이 올라온 내용들을 미리 보시고 많이 가시죠. 저도 뭐 이제 좀 올렸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을 가서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프론트 이런 데서 나 저기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 가고 싶은데 잘 모른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가 여행 갔을 때 만나본 중국 사람들은 다 친절했습니다. 뭐 불친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이곳을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중국을 갈 때 어찌 보면은 여기 구경하러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요. 바로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쇼핑몰이 거의 대부분 지하철역과 붙어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쇼핑몰 안에만 들어가면 그야말로 다 끝입니다. 살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이 쇼핑몰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쇼핑몰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경험한 쇼핑몰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인식되는 쇼핑몰 정도가 주요한 도시에는 이미 있고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서비스, 웬만한 그 관광객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덥거나 이럴 때 좀 그런 이제 제약 요인이 있겠죠. 쇼핑몰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런 어려움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저기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같은 것도 있고요. 많은 식당이 있고 또 많은 그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극장도 뭐 중국 가서 극장 갈 일은 없죠. 근데 극장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도 있고 그 저기 그 놀이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이용할 때 늘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요. 중국 지하철은 정말 그야말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곳곳이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중국의 웬만한 그 이름만 들으면 아는 도시 그리고 이름 없는 웬만한 도시에도 이미 다 지하철은 여러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만 타시면 뭐 중국 여행을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지하철 요금도 굉장히 쌉니다. 우리 돈으로 해서 뭐 이제 거기도 거리에 따라서 저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2위엔 정도이죠. 우리 돈으로 한 400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뭐 3위엔 하면 600원 정도가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정도 금액으로 웬만한 도시에 있는 곳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티 투어 버스라고 있거든요.
그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면은 그야말로 중요한 여행지를 알아서 그 버스가 이제 하루 탔다가 내렸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바깥의 풍경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중국이 깨끗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의 생각을 가지실 분이 있겠는데요. 가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왜 깨끗하냐? 첫째, 쓰레기통이 많습니다. 정말로 쓰레기통이 정확한 거리를 재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한 50m가 안 되는 간격으로 곳곳에 쓰레기통, 곧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버리기가 쉽고요. 그리고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또 이 치안이 아주 완벽하게 좋습니다. 중국이 치안이 좋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 가실 때는 낮은 물론이고 늦은 밤에도 많은 곳이 불이 켜 있고 치안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여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존의 중국 여행을 혼자 가려면 비자 발급이라는 좀 귀찮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 발급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에 따른 비용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11월 8일 그 조치가 바로 일주일 뒤부터 무비자, 이렇게 아주 신속한 조치가 예고도 없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은 정말 가볼 가치가 있다. 중국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직접 눈으로 중국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을 다른 나라와 달리 쉽게 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비자 발급의 여부였는데, 이제 그 허들마저도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중국 여행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땅은 아주 넓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혀 춥지가 않고, 또 북쪽은 또 저는 추운 곳을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북쪽도 나름대로의 또 이 운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즐거운 중국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